여튼 앞서 영상에서 윤석열 장모 구속 뉴스를 다뤄봤는데요. 이번엔 이 판결이 왜 잘못된 판결이고 정치적인 탄압인지 그 이유에 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없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 더 알려질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건을 보아야 할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윤 전 총장 장모님의 범죄 혐의. 두 번째, 구형의 합당성. 세 번째, 이 사건이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끼칠 영향.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모님 범죄 혐의인데요. 윤석열 총장 장모님이 구속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의료법 위반과 사기다. 내용은 무엇이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른 3명의 동업자와 함께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의료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부정으로 의료급여를 수급하여 2억 9천만 원의 피해를 끼쳤다가 이 범죄 사실의 요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의료법 위반.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사기다. 이 사기는 의료보험공단을 상대를 기망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다. 그런데 권력에 장악된 언론들이 보다 장모의 범죄성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기라고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를 쉽게 이야기하면 장모님에게 떨어진 범죄 혐의는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무장병원이다. 여러분, 저런 게 사무장병원입니다. 그리고 2억 9천만 원을 수급했다며 기사를 내고 있는데, 이는 장모님이 받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혐의가 떨어지면 병원 운영 기간 내에 받았던 모든 의료보험공단 급여에 대한 전체 금액을 부정수급으로 보기 때문에 이 또한 금액 자체도 범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금액 부풀리기를 한 것이다. 정확한 판결문이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판결문을 제가 나오면 또 보고 방송해 드릴게요. 아마도 금액의 규모는 초기 투자금 17억에서 2, 3억 정도 더 붙은 금액 19억에서 20억 정도 추측으로 하고, 병원 수익이 전부가 의료보험공단 급여이진 않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수익의 일부를 받아간 것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이 법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의사 새끼, 의사도 사기꾼들 많아요. 의사 새끼 혹은 의사를 끼고 있는 사기꾼 새끼들한테 돈을 투자했다가 물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 비슷한 케이스를 겪었고 덕분에 많이 배웠다. 여튼 그러한 연유로 과거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료 자격이 없는 자가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걸리는 거고, 그것이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그렇기에 이 행위 범법 여부는 당연히 병원 운영에 대한 참여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병원 운영이라면 어떤 요건이 있을까? 약값이나 치료비, 그리고 인사 채용, 그리고 병원 운영 시간 등 말 그대로 그 병원의 운영에 어떠한 권한을 행사했느냐, 병원 행정에 관여를 했느냐가 주 내용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장모는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이사장직을 잠시 맡았을 뿐 병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 녹취록과 책임 면제 각서다. 일단 녹취록부터 듣고 가시죠. 동업자와 녹음 내용입니다. 저는 그 회장님이 저한테 왜 그거 인감 써서 해주신 거 있어요. 저 대단에는 행정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제가 어부지리를 묶여서 고생을 다 했지만 그냥 내가 아니 근데 그때 당시는요 사탕이에요. 왜냐면 여기 나랑 같이 계실 때 계실 때 그걸 그 사람이 사탕이니까 계실 때 우리 저건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태원 집을 건물을. 그럼요. 그때 거예요. 그때 다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때 뭐가 있었어요? 그럼 아니 여기 그거예요. 그거 회장님이랑 같이
거죠. 내가 회장님도 알다시피 회장님이나 나나 관여한 데가 없잖아요. 없는데. 자, 요 내용이 뭐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 공범도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래? 그땐 초창기니까 그땐 뭐 한 게 없죠. 병원이 짜잔하면서 뿅 생기자마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 법인을 먼저 세우고 병원을 짓고 요런 기간까지 생각을 하면 아마도 제 생각엔 실질적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고서 병원에 있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몇 개월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사장직을 갖고 있었던 기간이 1년여 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 내용이 뭐야? 계속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그때 뭐가 있었어요? 가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거의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윤석열 장모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희 추측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유레카 책임 면제 각서. 한겨레요, 한겨레. 곽용현 머리카락 보일라 책임 각서. 여기 뒤에 장모가 숨어있다. 이걸 애들로 얘기한 거죠. 2014년 판결이 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뭐 블라블라블라 친정권 황색 언론들이 요따오 찌라시를 뿌리면서 물타기를 하는데 역시 한겨레답다. 이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엇이냐? 병원에서 수혈 거부하는 환자가 책임 면제 각서를 제출한 뒤 무수혈 수술을 받다가 출혈로 사망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면서 장모 사건과 전혀 무관한 딱 단어 한 개만 갔죠. 책임 면제 각서 그 한 개만 갔지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전혀 무관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졸라게 끌어다가 기사에 길게 쓰는 한편 침해된 법익이 동업자가 아니라 정부와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법익이 있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인데요. 아니 씨발 의료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임에도 굳이 기재하는 이유는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민들 상대로 물타기 착각을 일으키게끔 유도하는 쓰레기 기사다 라고 저는 봅니다. 또다시 돌아가서 판단 핵심 요지는 장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는지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 요지는 무엇이냐? 두 가지다. 여기서 장모가 한 행동으로 걸렸던 것이 두 가지다. 첫 번째가 장모 첫째 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17억을 대출받아 병원 운영에 사용한 점인데요. 대한민국은 영리병원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의 엄중한 법 적용이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의사가 전부 다 병원을 차릴 만큼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히 병동이 있는 병원이라면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건축 행위를 해야 하며 의료기기를 넣고 의사와 간호사 및 직원을 고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 수십억에서 100억대가 필요하다. 단지 수익금을 갖고 갔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을 들이대면 대한민국에 있는 병동 및 대형병원, 특히 요양병원은 전부 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장모가 증거로 제출한 책임 면제 각서가 기존 수사에서는 핵심 증거로 채택되어 두 번이나 혐의 없음이 떨어졌던 사건인데 추미애 지시로 작년에 이미 혐의 없음이 두 번이나 떨어진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배당하여 구형을 3년을 때렸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법원은 과거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던 책임 면제 각서를 되려 핵심 증거로 판단을 하고 형을 집행을 했는데 판단 이유가 졸라 웃깁니다. 법적 책임질 염려가 없다면 굳이 각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이거야. 이 말은 곧 장모가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각서를 썼으며 그와 같은 이유로 핵심 증거로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졸라 웃긴 얘기냐면은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 구매할 때마다 밑에 달려있는 조항들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야?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하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뭐 환불은 불가능하다. 기타 등등 조항이 있죠. 그렇다면은 그 조항은 환불을 해주기 않을 목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논리와 같은 논리 아니에요? 졸라 웃긴 얘기예요. 더 예를 들어볼까요? 흔히 우리 대출 받잖아요. 대출 받을 때 잡는 담보라든지 대출 납입 지연 이자에 관한 계약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대출 늦게 간다든지 이자 납입 기간이 늦어진다든지 혹은 왜 그 카드 연체가 늦어지면 연체 수수료가 붙죠. 그런 것들 다 계약상에 들어있잖아. 그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처음부터 나는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작성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도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법원의 저 판단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개소리다. 전 미친 소리다. 제 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혹시 뭐 이해 안 되고 이런 부분 있으면 꼭 말씀 주십시오.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병원 인사나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개입 정황이 드러나는 문서 혹은 녹취여야지
나는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운영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각서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운영에 개입했다라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냔 말이야. 안 그래요? 예를 들자면 병원 개입 시 장모 이름이 들어간 부동산 계약서가 나오거나 약품이나 장비 등을 매입했을 때 장모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 혹은 장모 이름의 계약서, 혹은 해당 약품이라든지 장비, 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선정 과정, 혹은 직원 채용에 어떠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서라든지 문자, 녹취록 등이 나와야 핵심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여기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는 각서가 어떻게 핵심 증거냐 말이야.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씨발 개입하지 않았다는 각서를 썼다. 미친 판결이다. 그리고 앞서 두 가지 혐의 의심 정황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에 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단순히 사위가 근무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는 될 수 있지만 장모가 사위를 해당 병원에 취직시키는데 장모가 어떠한 압력과 직접 개입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혹은 문자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게 사무장 병원입니다. 제가 이걸로 어떤 사기꾼 의사 새끼를 고발한 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장모가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운영에 대한 책임은 면제한다라고,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동업자들로부터 받은 각서가 어떻게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냐고.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윤석열 장모 항소장 올라갈 때 꼭 봐보십시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제가 주장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의 항소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말한 저러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윤석열 장모는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판결은 유력한 다음 대권 후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가하는 정치 탄압이고 이 또한 권력 남용이며 졸라게 졸렬한 선거 개입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재인이 역대 정권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인원을 각 부처장에 임명 강행한 것은 이런 짓거리가 가능하게 만들려는 이유였다. 검찰, 언론, 경찰, 사법 모든 씨발 대한민국 조직을 개혁한다면서 지랄병 떨은 것도 다 그러한 이유다. 권력을 사유하고 마음껏 권력을 남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모든 민주적인 시스템, 조직을 모두 훼손시킨 거다. 욕을 처먹으면서도 기어코 전방위적으로 임명을 강행했고 그 임명된 장들이 아래 인사, 그 아래 인사는 또 아래 인사 꼭 지그같이 부패하고 무능한 지그 똥꼬만 쪽쪽 빠는 병신 같은 애들로 물갈이를 시킨 거다. 그렇게 대한민국 전체 조직이 부패하고 썩은 조직이 되니까 나라 전체가 씨발 구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H 사채도 여기서 본질이 이것이다. 법원도 매한가지다. 얘들이 좋아하는 단체 있잖아요. 대법원 경력조차 없는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낮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앉혀서 한 짓거리가 뭐냐 이거예요. 일단 한 개 볼까요? 전직 대통령도 실형받았는데 가장 커지는 대법원 공간 리모델링 논란 석재공사비로만 8억 원이 쓰였다. 대법원장이 사채에 매달린다. 무슨 내용이냐? 김명수 이 새끼가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을 졸라 호화롭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세금을 무단으로 5억여 원을 들여서 꼴린 대로 막 써버렸다. 그 중에서 들어간 금액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공간에 손자 새끼 놀이터까지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 새끼가 또 한 짓거리 또 볼까요? 아주 골간 새끼야 이 새끼. 김명수 조현아 집행유예 뒤 만찬 논란 퇴근길 묵문푸답 이거 국민이 물어보는데 씹새끼들 답해줄 것이 없다 이지랄하더라고. 한진법무팀 공간 만찬 김명수 안에 참 전속 요리사가 음식을 했다. 국민이 여기다가 질문을 하는데 우리 법원을 알려줄 것이 없대. 이거는 국민의 법원이 아닌 거고 문재인 정권의 법원인 거지. 자, 요 내용은 무엇이냐? 땅콩회양 아시죠? 땅콩회양 조현아 징역 안 사는 집행유예를 만들어주고서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에서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공간 전용 요리사까지 불러서 스페인 요리로 만찬회를 열고 와인을 처마시는 추태를 보였다. 김명수 마누라는 공간 직원들한테 입주할 때 뭐라 그랬느냐? 나한테 사모님이라 부르지 마라 감히. 나는 씨발 김정숙이랑 동급이야. 나보고 여사님이라 불러. 국민을 씨발 개 조수로 보는 이런 새끼가 대법관이다.
그리고 이 공간에 누가 살았느냐? 아들 레미가 살았다. 이게 LH 공사 직원 어디였냐? 세종시 공무원 공관 재테크와 똑같은 방식이지. 아들 새끼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아들 새끼들이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을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써먹었다 이거야. 졸라 개새끼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 요런 짓거리도 했다. 김명수 거짓 해명 논란의 대법원 국회에 허위사실 보고 이 내용은 무엇인고? 건강이 안 좋아서 사표를 낸 임성근 판사를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사표를 수리를 안 해줘놓고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면서 국회 거짓 보고를 했다가 하도 저 새끼 말을 바꾸고 하는 꼬라지가 꼬롬하니까 해당 판사가 제 말 한 거를 녹음을 해놨더라 이거야. 녹취록을 깠지.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났다. 졸라 개새끼 아닙니까? 이외에 홍콩 외유 사건이라든지 국민으로부터 추앙받은 화염병 테러 사건 등 졸라게 문제 많은 씹새끼다. 졸라게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국민을 섬기는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장답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아린 선생님이 해찬들의 LH 사태 빛나는 그의 어록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 미친 새끼들이라니까. 정신병자라니까. 나 이 새끼들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욕을 안 할래도 욕을 방송하기 전에 항상 되뇌입니다. 오늘은 욕을 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좀 부드럽게 말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한데 하다 보면 저절로 욕이 나와. 씨발 욕을 제가 방송하다가 갑자기 이러거나 하거나 갑자기 막 하늘 보거나 말을 안 할 때 있어요. 욕 참는 거야 그게 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 진행이 안 돼. 욕을 안 하고는 방송이 진행이 안 된다. 화딱지가 나서 미친 새끼들 지금 이런 것처럼 대법원장부터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무단 전용 사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며 국민을 속이고 법을 족같이 하는 범죄자 새끼가 처앉아 있으니까 이따오 판결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썩어빠진 문재인 정권이 개혁이 아닌 계약한 법원과 썩어빠진 문재인 정권이 개혁이 아닌 계약한 검찰이 앞서 2번이나 무혐의 받은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고 판결을 하니까 이따오 썩어빠진 판결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두 번째, 구형의 합당성이죠. 제가 3가지 처음에 시작할 때 짚었던 것 중에 두 번째부터는 좀 짧을 거예요. 구형의 합당성도 말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구속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추가 범행의 정황이 있으며 증거가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 않았을 시에 남용될 시에 인권 침해 요소가 짙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다. 구속은. 그런데 윤석열 장모 나이가 75이다. 그리고 이미 6년이나 지난 사건이며 이미 수사를 2번이나 진행한 과정에 모든 자료 확보가 되었고 해당 병원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재범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을 선고하냔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상식에선 유력한 대권 후보의 노세한 75세 장모가 도주를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6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운영에서 빠져나와 있고 이미 경찰이 수차례 수사를 진행하며 자료가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할 수나 있습니까? 때문에 구속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기간도 문제야. 형량도 문제야. 일반적으로 판결은 있죠. 검찰이 구형한 기간의 반 졸라게 이례적인 경우 아닌 다음엔 많이 때려봐야 검찰이 구형한 기간의 3분의 2 수준이다. 졸라게 많이 때려서. 그런데 검찰이 3년을 때리고 3년을 다 집행한 판결이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야.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구형 기간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장모는 2014년 5월부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황이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던 핵심 공무원들도 단 한 명 빼곤 전부 다 구속이 되지 아니했는데 가장 혐의가 였고 무혐의를 2번이나 받았던 장모가 나머지 2명보다 더 무거운 구속 3명을 받는 것이 우리 일반적 보편적인 상식의 기준으로 옳은 이야기냔 말입니다. 여러분, 구속은 재판 판사의 재량이다. 오로지 판사의 재량이다. 이 썩어빠진 판결을 내린 판사가 누구냐? 의정부지법 정선균 부장판사입니다. 의정부지법 정선균 부장판사. 우리 똑똑히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시고 어디라고? 의정부지법 정선균 부장판사.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행정부인 정권을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똥개가 되었다. 자, 아까 3가지 제가 처음에 했던 사안 중에 2번째가 여기까지고 3번째 마지막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대권 행보에 끼칠 영향.
아마도 여러분은 여기에 관심이 가장 많겠죠. 온 언론이 악재가 터졌다. 야, 윤석열 씨발 완주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홍준표도 일단 개소리 떠들고 똑같은 소리를 되뇌이면서 마치 윤석열에게 엄청난 결함이 발견이 됐고 비리가 발견이 됐고 이로 인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마치 낙마할 것처럼 환장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장모 사건과 윤석열의 대권 행보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저는 윤석열 지지율에 일시적인 타격이 있을 뿐 되려 불이한 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 정의로운 검찰총장 윤석열의 이미지만 더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초에 왜 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죽여버리고 쫓아내기 위해서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했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비상장 주식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고 정권의 공작질로 밝혀진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주범이자 라임 사태의 공범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범죄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이가 고소한 사건이다. 이 범죄자 새끼 최강욱이가 써준 입장문을 줄줄 읽던 병신같은 추미애의 지시로 정권의 개새끼 세월호 공범 세월호 검사 이성윤이가 있던 중앙지검에서 수사한 사건입니다. 졸라게 전부 다 문재인 라인을 타고 내려온 수사다. 이 수사 지시의 요지는 무엇이었냐? 윤석열의 수사 개입 여부이자 권한 남용이었다. 이것을 캐기 위해서 재수사 들어갔던 거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6개월 넘게 수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지. 당연한 일이다. 이 기사를 한번 봐보시죠. 윤석열 수사 초기 외압 조영곤 절차 흠결 항명 정면 충돌했다. 이 기사가 언제냐?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은 2013년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에 관하여 수사 외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항명파동으로 경질되었고 여주로 대구로 씨발 졸라게 좌천받고 사표를 고민하던 시기였다. 여러분, 회사에서 혹시 왕따 당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개겼다가 윗사람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된다? 아무도 내 곁에 안 온다. 밥 먹는데 씨발 아무도 내 옆에 안 와. 내가 담배 피러 가면 전부 다 슬슬 피해. 담배 끄고 막 들어가 전부 다. 내가 당해봐서 잘 알지. 이거는 공무원사에서는 더욱더 심할 거 아니야. 그렇게 졸라 좌천당해서 지방을 전전하면서 쫓겨다니던 윤석열이 무슨 힘이 있어서 씨발 있는 사건을 무마시키냔 말이야. 말 같은 소리를 내야지. 여기 줄리 사건도 또 얘기해봐. 윤석열이 졸라 잘 나갈 것 같으니까 김건희 윤석열의 아내가 윤석열로 갈아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소설을 쓰고 있어 씨발 것들이. 그러니까 털었는데도 윤석열의 비위 사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권력 남용 사건이 사실이 관여 여부가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6개월 넘게 탈탈탈탈 털었는데도. 그러니까 씨발 뭐라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장모를 구속시켜버린 거다. 어떻게든 똥칠하려고 어떻게든 윤석열의 혐의점을 털어보려고 수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어떤 혐의점조차 찾아내지 못했다. 고로 이 사건은 윤석열의 깨끗함만 더 부각시킨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저는 장모가 무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설사 장모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수차례 수사를 진행하며 탈탈탈탈 털었음에도 장모의 범죄에 윤석열이 가담한 어떠한 혐의점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거기다가 윤석열은 법 적용에 누구든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에게 도대체 어떤 책임이 있을까? 법리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분간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리적 책임은 벌써부터 없어. 그리고 도의적 책임 철저하게 수사해라. 어느 정도 벗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명확해질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사항. 첫 번째, 윤 전 총장 장모님의 범죄 혐의 판결의 근거로 삼았던 책임 면제각서가 사실은 무죄의 증거였었고, 그리고 그것이 핵심 증거라고 얘기했던 재판부의 판단은 개소리다. 그리고 두 번째, 구형의 합당성. 어떤 형평성과 과거 어떤 사례와 비교를 해도 전혀 합당성이 없다. 상식적인 기준에서. 세 번째,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끼칠 영향 혼락에 미미할 것이다.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 정권에 역풍을 불어올 것이고 윤석열의 깨끗함만 더욱더 부각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권 4년차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안보, 방역은 물론 민주주의까지 졸라게 후져진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국가로 되돌리고 선진국의 반열로 우뚝 서려면 윤석열이라는 희망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불의한 권력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끔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폭주하는 불의한 문재인 권력과 그에 부역하는 역적 대깨문들로부터 우리가 윤석열을 지켜야 합니다. 맞서 싸웁시다. 각자의 일상에서 온 오프라인에서 문재인 정권의 교체와 심판을 응원하는 상식적인 시민 우리 모두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없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보다 많이 알려질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깨문들이 환장하는 빨치산 빨갱이 장인을 어른으로 둔 노무현의 민주당 경선 연설을 보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대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은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대통령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설사 장모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저는 아니다, 무방하다. 그런데 이 대깨문 새끼들은 기준이 고무줄 잣대니까 지금 꼴린 대로 판단한다. 노무현은 멋있고 킹왕짱 대통령이지만 윤석열은 안 된다 이거야. 저 봐라 저 부패한 새끼. 줄리도 사실이고 장모 수사에 개입한 것도 사실이다. 어떤 정황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말이야. 지능이 딸리니까 남들이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뇌를 문재인 정권에 의탁한 새끼들이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윤석열은 정치적 탄압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대깨문은 개돼지다.